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김서방, 이건 내가 직접 치료해 줄게.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박명숙입니다. 올해 63살이에요. 지금 이 순간 고흥 비뇨기과 진료실 안입니다. 진료대 위에 사위가 누워 있어요. 바지는 무릎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사위의 그것이 완전히 드러난 상태였어요. 저는 30년 경력의 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수천 명의 남자를 봤어요. 크고 작은 것 다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장모님, 직접 일하니요? 약으로는 안 돼. 이건 직접 풀어줘야 해. 나는 장갑을 벗었어요. 맨손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사위에 그것을 감쌌습니다. 순간 내 손이 떨렸어요.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 다 안 잡혔어요. 30년 동안 이 일을 했지만 나는 중얼거렸어요. 이 촌 구석에서 이만한 건 처음이야. 내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의료행위라고 하기엔 너무 떨리고 너무 설레었어요. 장모님, 이게 조용히 해, 김서방. 치료 중이야. 하지만 내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30년 만이었어요.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건 여자로서 느끼는 이 감정은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사위의 방으로 찾아갔어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명숙, 올해 63살입니다. 고흥에서 30년째 비뇨기과를 운영하고 있어요. 고흥 비뇨기과,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수, 순천, 보성, 장흥에서도 환자들이 찾아와요. 이 일대에서 가장 유명한 비뇨기과라고 자부합니다.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봤어요. 남자들의 그것을 매일 봤습니다. 크고 작은 것 다 봤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의료행위일 뿐이니까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혼자 살았어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고 병원을 운영하고 여자로서의 삶은 잊고 살았어요. 그럴 시간이 없었거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런 감정 자체가 사라진 줄 알았어요. 63살이잖아요. 폐경도 진작에 했고 그런 욕구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딸 수진이는 10년 전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김태호, 올해 42살입니다. 괜찮은 사위예요. 성실하고 착해요. 여수에서 수산업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고흥에서 여수까지 매일 출퇴근하느라 힘들어 보여요. 수진이도 군청 일이 바쁘고 둘 다 힘들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수진이랑 사위가 각방을 쓴다는 거예요. 1년 넘게. 부부 관계도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결혼한 지 1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각방이라니. 수진이한테 물어봤어요. 괜찮냐고. 수진이는 그냥 서로 바빠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나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부부 일은 부부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태호 오빠가 전립선 문제가 있대. 전립선? 응. 3개월째 병원 다니는데 안 낫는데. 여수, 순천,
광주까지 갔는데도 안 된대. 엄마한테 가보라고 했는데 민망하다고 안 간대. 민망하긴. 내가 30년 동안 그거 얼마나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직접 연락해봐.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사위가 전립선 문제라. 42살이면 좀 이른 나이인데 뭔가 원인이 있겠지.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립선 문제 있다며? 사위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민망해서 장모님 병원은 좀 그렇다고 했습니다. 자기 그걸 장모님한테 어떻게 보여주냐고 속으로 웃었어요. 내가 30년 동안 그거 얼마나 많이 봤는데 사위 거가 뭐 별나겠어. 다 똑같이 생겼어. 그렇게 말하며 내일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병 키우지 말고. 사위가 알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일 사위가 온다. 전립선 검사를 해줘야겠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평범한 진료라고 생각했어요. 수천 명 중 한 명. 사위라서 좀 어색하겠지만 뭐 어때요? 의사니까. 그런데 다음날 사위를 보고 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날 오후 2시 사위가 병원에 왔어요. 접수처 간호사가 알려줬습니다. 원장님 사위분 오셨다고. 진료실 문을 열었어요. 사위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어요. 사위가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앉으라고 했습니다. 사위가 책상 앞 의자에 앉았어요.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민망한 게 티가 났어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40대 남자가 뭘 그렇게 부끄러워해. 내가 30년 동안 봐온 게 뭔데. 증상을 물었어요.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온다고. 밤에 2~3번씩 화장실을 간다고. 잔뇨감이 있고 가끔 통증도 있다고. 다른 병원에서 전립선 비대증 초기라고 했다고 했어요. 약을 먹었는데 안 낫는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검사를 안 했구나. 전립선은 직접 만져봐야 정확히 알 수 있어. 일단 검사를 해보자고 했어요. 저쪽 커튼 안에 들어가서 바지 내리고 엎드리라고. 사위의 얼굴이 더 빨개졌어요. 민망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민망해할 시간 없다고 했어요. 나한텐 다 똑같은 환자라고. 사위라고 특별히 다르게 볼 거 없다고. 사위가 억지로 일어났어요. 커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파란 장갑을 꼈어요. 젤을 준비했습니다. 커튼을 열고 들어갔어요. 사위가 진료대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바지와 속옷이 무릎까지 내려가 있었어요. 엉덩이가 드러난 상태. 30년 동안 이런 모습 수천 번 봤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환자일 뿐이니까. 긴장 풀라고 했어요. 힘 빼야 안 아프다고. 숨 깊이 쉬라고 했습니다. 내쉴 때 넣을 거라고. 사위가 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전립선 부위를 찾았어요. 눌러봤습니다. 확실히 부어 있었어요. 염증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누르면 아프냐고 물었어요. 사위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다른 곳도 눌러봤어요. 거기도 아프다고 했습니다. 손가락을 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대증이랑 염증이 같이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초음파도 봐야 한다고 했어요. 똑바로 누우라고. 사위가 몸을 뒤집었습니다. 똑바로 누웠어요. 바지와 속옷은 여전히 무릎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위의 그것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평상시 상태. 나는 초음파 기계를 가져왔습니다.
젤을 아랫배에 바르며 화면을 봤어요. 전립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확실히 부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시선이 아랫배 아래로 내려갔어요. 사위의 그것 쪽으로. 그리고 나는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뭐야 이게. 30년 동안 수천 명을 봤어요. 크고 작은 거 다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지금 평상시 상태잖아. 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워 있는 상태인데 이 정도 크기라고? 완전히 서면 어느 정도야? 세상에. 이게 내 사위 거라고? 우리 수진이가 이걸로 했다고? 수진이는 나를 닮아서 골반이 작은데 이 크기를 어떻게 감당했을까? 아니, 잠깐. 1년 넘게 안 했다고 했지? 수진이가 그랬어. 각방 쓴다고. 그러면 이걸 1년 동안 안 쓰고 있었단 거야? 어휴, 이 큰 걸 썩히고 있다니. 아깝다. 진짜 아깝다.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장모님? 사위가 불렀습니다. 정신을 차렸어요. 아, 아니야, 잠깐만. 좀 더 봐야겠다고 했습니다. 다시 초음파 화면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꾸 눈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사위의 그것 쪽으로. 평상시 상태로 저 정도면 완전히 서면 20cm는 넘겠네. 둘레도 엄청날 거야. 손에 안 잡히겠어. 이 촌구석 고흥에서 이런 걸 볼 줄이야. 서울 큰 병원에서도 이런 건 드물 거야. 30년 동안 본 것 중 최고야. 그런데 이걸 1년 동안 안 썼다고? 수진이 이 바보 같은 것. 이런 명품을 두고 각방을 쓰다니. 내가 수진이 나이였으면 매일 밤 붙잡고 있었을 텐데. 아니, 지금이라도 저런 게 있으면. 잠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건 사위야. 내 딸 남편이라고. 정신 차려, 박명숙. 고개를 저으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됐다고 했습니다. 일어나서 옷 입으라고. 내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사위가 바지를 올려 입었습니다. 커튼 밖으로 나왔어요. 나는 먼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사위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결과가 어떠냐고 물었어요. 나는 설명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랑 염증이 같이 있다고. 약이 안 들은 이유가 염증 치료를 안 해서라고. 근데 솔직하게 물어볼 게 있다고 했어요. 수진이랑 요즘 어떠냐고. 부부관계 말이야. 얼마나 자주 하냐고. 사위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의사로서 묻는 거라고 했습니다. 증상이랑 관련 있을 수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사위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안 한 지 오래됐다고. 1년 넘었다고. 각방도 쓰고 있다고. 역시 그랬구나. 1년. 저 큰 걸 1년 동안 안 썼다고. 속으로 한숨이 나왔어요. 어휴, 이 멍청한 것들. 저런 보물을 두고 1년을 각방이라니. 수진이도 수진이지만 사위도 뭐 하는 거야. 저걸 왜 썩히고 있어. 내가 수진이 나이 때는. 아니, 지금이라도 저런 게 있으면 매일 밤 안 놓칠 텐데. 잠깐, 내가 또. 정신 차려, 박명숙. 겉으로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게 문제라고. 남자는 정기적으로 사정을 해야 전립선이 건강하게 유지된다고. 안 그러면 분비물이 축적돼서 염증이 생긴다고. 약으로 안 나은 이유가 그거라고 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 안 했으니까. 사위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너무 안 해서 이렇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일단 약은 계속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오라고, 전립선 마사지라는 치료를 해보겠다고, 그 사이에 혼자라도 좀 해보라고 했어요. 정기적으로 빼줘야 한다고. 사위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위가 나갔어요. 나는 혼자 진료실에 남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아까 본 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위의 그것, 평상시 상태로 저 정도, 완전히 서면 어느 정도일까? 30년 만에 본 명품? 아니, 30년 동안 본 것 중 최고. 이걸 1년 동안 썩히고 있다니. 진짜 아깝다. 수진이는 복도 없네. 잠깐. 내가 왜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건 사위야. 내 딸 남편이라고. 정신 차려, 박명숙.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위의 그것, 크기, 모양. 10년 만에 이런 감정을 느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잊고 살았던 감정. 여자로서의 욕구. 그게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일주일 후에 사위가 다시 온다. 그때까지 이 감정을 정리해야 해. 이러면 안 돼. 이건 사위야.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사위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에서 봤던 그것, 평상시 상태로 저 정도였으니 완전히 서면 어느 정도일까? 자꾸 상상이 됐어요. 정신 차려, 박명숙. 이건 사위야. 내 딸 남편이라고. 매일 밤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10년 만에 느끼는 이 감정, 여자로서의 욕구, 그게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위가 다시 온다. 아침부터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어요. 화장을 좀 더 했습니다. 입술에 연한 핑크색 립스틱도 발랐어요. 귀걸이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안 하는데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뭐 하는 거야, 박명숙? 누굴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사위 진료하는 건데 왜 이래? 하지만 립스틱을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사위가 병원에 왔어요. 접수처 간호사가 알려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이러는 거야? 그냥 환자잖아. 사위라서 좀 어색할 뿐이지.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어요. 사위가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얼굴이 안 좋아 보였어요.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앉으라고 했어요. 사위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약은 어땠냐고 물었어요. 계속 먹었다고 했습니다. 혼자 해보라고 했는데 해봤냐고 물었어요. 사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해봤다고 했어요. 됐냐고 물었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됐다고. 반응은 조금 하는데 끝까지 안 간다고. 중간에 자꾸 꺼진다고. 일주일 동안 매일 시도했는데 한 번도 못 갔다고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큰 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니. 1년 동안 안 썼더니 완전히 녹슬어 버렸네. 이대로 두면 진짜 못 쓰게 될 수도 있어. 누군가 도와줘야 해. 수진이는 안 한다고 했고. 그러면 누가? 겉으로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거냐고. 오랫동안 안 쓰다 보니 기능이 약해진 거라고. 근육도 안 쓰면 약해지잖아.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전립선 마사지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상태를 보면서 치료 방법을 정하겠다고. 저쪽 방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진료실 옆에 있는 작은 방이에요.
환자들이 검체 채취할 때 쓰는 방입니다. 싱글 침대, 작은 TV, 소파가 있어요. 조명도 은은합니다. 사위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파란 장갑을 꼈어요. 침대에 누우라고 했습니다. 바지 내리고 사위가 침대에 누웠어요.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렸습니다. 사위에 그것이 드러났어요. 평상시 상태, 일주일 전에 봤던 그것, 다시 봐도 컸습니다. 평상시 상태로 저 정도라니.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갔어요. 정신 차려. 지금은 치료 중이야. 옆으로 누우라고 했습니다. 다리 구부리고 사위가 옆으로 누웠어요. 젤을 바르며 긴장 풀라고 했습니다. 전립선 마사지 할 거라고 손가락을 넣었어요. 전립선 부위를 찾았습니다. 누르기 시작했어요. 일정한 리듬으로 사위가 작은 신음을 냈습니다. 어떠냐고 물었어요.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뭔가 느껴진다고 계속 눌렀어요. 5분 정도 지났을까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옆으로 누운 사위에 그것이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할 때는 안 됐다면서 내 손가락 자극으로 반응이 온 거야? 계속 마사지를 했어요. 사위에 그것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완전히 서 있었어요. 나는 손가락을 빼며 사위에게 똑바로 눕게 했습니다. 사위가 몸을 뒤집어 똑바로 누웠어요. 그리고 나는 봤습니다. 완전히 선 사위에 그것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이게 완전히 선 크기라고? 아까 평상시 상태도 컸는데 완전히 서니까 이 정도야? 길이가 얼마야 이게? 20cm는 확실히 넘어. 22? 23? 둘레도 엄청나네. 내 손으로 잡으면 한 손에 절대 안 잡히겠어. 30년 동안 이 일했어요. 수천 명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에요. 이 총구석 고흥에서 이런 걸 보게 될 줄이야. 서울대학병원에서도 이 정도는 드물 거야.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뭐야? 30년 경력의 베테랑 의사가 남자 그것 보고 이렇게 떨리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건 그냥 남자 그것이 아니야. 이건 명품이야. 아니, 명품 중에 명품. 그리고 이걸 1년 동안 안 썼다고? 어휴, 이 큰 걸 썩히고 있다니. 수진이 이 바보 같은 것. 이런 걸 두고 각방을 쓴다고? 내가 수진이었으면 매일 밤 붙잡고 있었을 텐데. 아니, 하루에 두세 번도 모자랄 거야. 이런 명품을. 진짜 아깝다. 너무 아까워.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이게 진짜 크기냐고. 지난번엔 평상시 상태였잖아. 완전히 서니까 이 정도냐고. 사위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원래 이 정도라고. 큰 거냐고 물었어요. 나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큰 게 아니라 엄청난 거라고. 보통 남자들 평균이 12에서 13cm 정도인데 이건 22, 23은 될 것 같다고. 30년 동안 본 것 중 최고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걸 1년 동안 안 썼다니. 어휴, 아깝다 아까워. 수진이는 복도 없네. 이런 명품을 두고 각방을 쓰다니. 사위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수진이도 힘들어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 크기를 감당하기 어려워한다고. 그래서 더 안 하게 됐다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역시 그랬구나.
수진이가 나를 닮아서 골반이 작으니까 이 크기를 감당하기 어려웠겠지. 불쌍한 사위. 이런 명품을 가지고도 제대로 못 쓰고 있었구나. 근데 나도 골반이 작은데? 아니, 나이 먹으면서 좀 넓어졌어. 출산도 했고, 그리고 솔직히 나는 큰 거 좋아해. 남편은 평균이었거든. 항상 뭔가 아쉬웠어. 저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잠깐,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건 사위야. 정신 차려, 박명숙. 겉으로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쨌든 지금 상태는 좋다고. 완전히 섰으니까.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자극만 제대로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태에서 끝까지 가야 치료가 된다고. 축적된 분비물이 배출되어야 한다고. 혼자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 된다고. 집에서 일주일 동안 매일 시도했는데 한 번도 끝까지 못 갔다고. 장모님 병원 오니까 이렇게 석이 나는데 혼자 하면 중간에 꺼진다고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어떡하지? 이 상태에서 끝까지 가게 해줘야 하는데 혼자서는 안 된다면 누군가 도와줘야 해. 수진이는 안 한다고 했고 그러면 잠깐 내가 사위 그걸 손으로 그건 좀 하지만 저 명품이 이대로 녹슬어 버리면 진짜 아까워. 너무 아까워. 의사로서 아니 솔직히 말하면 여자로서 저걸 그냥 놔둘 수가 없어. 마음을 정했어요. 장갑을 벗었습니다. 맨손이 드러났어요. 사위가 물었습니다. 장모님 뭐 하시는 거냐고. 나는 대답했어요. 할 수 없다고. 내가 도와줄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사위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그 생각을 했어요. 사위의 그것, 손 안에서 느꼈던 그 감촉, 뜨겁고 단단하고 거대했던 것, 10년 만에 느끼는 여자로서의 감정, 그게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손으로만 하는 건 부족해. 더 하고 싶어. 제대로 하고 싶어. 안에 넣고 싶어. 저 큰 게 내 안을 채우면 어떤 느낌일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이건 사위야. 내 딸 남편이라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오늘 사위가 다시 온다. 아침부터 화장을 더 신경 썼습니다. 립스틱도 좀 더 진하게 발랐어요. 귀걸이도 했습니다. 그리고 속옷. 10년 만에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것. 예쁜 레이스 속옷. 남편 살아있을 때도 잘 안 입었던 것. 왜 이러는 거야, 박명숙? 사위 앞에서 속옷을 벗을 것도 아닌데.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 오늘은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오후 2시 사위가 병원에 왔습니다. 진료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지난주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앉으라고 했어요. 지난 일주일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사위가 대답했어요. 확실히 좋아졌다고. 소변도 잘 나오고 밤에도 덜 깬다고. 그렇구나. 역시 효과가 있었네. 속으로 생각했어요. 1년 동안 쌓였던 거 빼주니까 바로 효과가 나타났구나. 오늘도 해줘야겠다. 아니, 오늘은 더 해주고 싶어. 저쪽 방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잠갔어요. 오늘은 처음부터 잠갔습니다. 오늘은 장갑을 안 꼈어요. 처음부터 맨손이었습니다. 사위가 눈치챘어요. 장갑 안 끼시냐고.
오늘은 안 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한 번 했잖아. 침대에 누우라고 했어요. 바지 내리고 사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바지와 속옷을 내렸어요. 사위의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아직 평상시 상태. 하지만 지난주에 완전히 선 걸 본 나는 알아요. 이게 완전히 서면 어떻게 되는지. 손을 뻗었습니다. 사위의 그것을 잡았어요. 아직 부드러운 상태. 하지만 내 손이 닿자 바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내 손 안에서 자라나는 느낌. 이 느낌이 좋았어요. 내가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 내 손길에 반응하는 거잖아.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사위의 것이 완전히 섰습니다. 다시 봐도 대단했어요. 이 크기, 이 굵기. 한 손에 절대 안 잡혀. 두 손으로 잡아도 남아. 30년 동안 본 것 중 최고.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역시 대단하네. 다시 봐도 명품이야. 손을 움직이며 물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혼자 해봤냐고. 사위가 대답했어요. 해봤다고. 됐냐고 물었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됐다고. 장모님 생각하면서 하니까 됐다고. 뭐? 나는 멈췄어요. 장모님 생각하면서 했다고? 사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죄송하다고. 지난주에 장모님 손길이 자꾸 생각나서 그거 생각하면서 하니까 끝까지 갔다고. 다른 생각으로는 안 됐다고. 오직 장모님 생각해야만 됐다고 했어요.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위가 나를 생각하면서 그걸 했다고?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도 그랬거든. 지난 일주일 동안 사위 생각하면서 혼자서 손가락으로 10년 만에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손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더 빠르게. 사위가 신음을 냈습니다. 나도 숨이 가빠졌어요. 사위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거 정말 치료 맞아요? 나는 잠시 멈췄어요. 왜 그런 걸 물어? 사위가 대답했습니다. 치료치고는 너무 좋아서요. 그리고 장모님도 뭔가 느끼시는 것 같아서요. 나는 할 말을 잃었어요. 들켰나? 내가 느끼고 있다는 게, 밑이 젖어오고 있다는 게 10년 만에 이렇게 젖은 거야. 사위 그것 만지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줄게. 나도 뭔가 느껴. 30년 동안 이 일을 했지만 이런 건 처음이야. 사위 거를 보고 당황했어. 이 촌 구석에서 이런 걸 볼 줄은 몰랐으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손으로 해줬을 때 나도 뭔가 느꼈어. 밑이 젖었어. 10년 만이야. 이런 감정. 남편이 죽고 나서 잊고 살았는데 다시 여자가 된 것 같았어. 사위가 나를 바라봤어요. 장모님, 나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지난주 이후로 계속 생각났어요. 장모님 손길이. 장모님 생각만 하면 이렇게 서요. 사위의 그것이 내 손 안에서 더 커졌어요. 더 단단해졌습니다. 힘줄이 불끈 솟았어요.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을 멈췄어요. 사위가 의아한 표정으로 봤습니다. 나는 일어섰어요. 그리고 흰 가운을 벗었습니다. 가운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안에는 블라우스와 스커트가 있었습니다. 장모님? 사위가 물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천천히. 사위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위의 그것이 더 커졌어요. 내가 옷 벗는 걸 보면서 반응하는 거야. 블라우스를 벗었습니다. 아침에 입었던 예쁜 레이스 브라가 드러났어요. 10년 만에 꺼낸 것. 스커트도 내렸습니다. 레이스 팬티 세트로 입었어요. 63살의 몸이지만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관리는 했거든. 사위가 숨을 삼켰습니다. 눈을 떼지 못했어요. 사위의 그것이 더 커졌어요.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았습니다. 끝에서 뭔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벌써 나오기 시작하네. 내 몸을 보고 브라를 벗었습니다. 가슴이 드러났어요. 63살이라 많이 처졌지만 사위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더 흥분한 것 같았습니다. 사위의 그것이 떨렸어요. 팬티도 벗었습니다. 완전히 벗었어요. 10년 만에 남자 앞에서 벗는 거야. 사위가 나를 바라봤어요. 장모님, 예뻐요. 거짓말. 63살인데 뭐가 예뻐. 진짜예요. 장모님 몸이 좋아요. 수진이보다 훨씬. 또 그런 말.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사위 옆에 앉았어요. 사위의 그것을 다시 잡았습니다. 완전히 선 상태. 뜨겁고 단단하고 거대했어요. 끝에서 맺힌 게 흘러내렸습니다. 미끄러웠어요. 이걸 안에 넣으면 어떤 느낌일까? 30년 동안 상상도 못했던 크기. 남편은 평균이었거든. 이 정도는 처음이야. 들어갈까? 들어가겠지. 나이 먹으면서 넓어졌으니까. 출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엄청 젖어 있어. 10년 만에 이렇게 젖은 거야. 사위 때문에. 사위 위로 올라갔어요. 사위의 그것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끝이 내 입구에 닿았어요. 뜨거웠습니다. 둘 다 뜨거웠어요. 장모님, 정말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알아. 이건 사위잖아. 내 딸 남편이라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30년 동안 의사로만 살았어. 남편이 죽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었고, 근데 사위 거를 보고 다시 여자가 되고 싶어졌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해보자. 수진이한테는 비밀로. 그리고 나는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사위의 그것이 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게, 이 크기가 진짜였구나.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조금씩, 조금씩 너무 컸어요. 들어올 때마다 벌어지는 느낌, 채워지는 느낌, 아니 넘치는 느낌. 장모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천천히, 조금씩 더 내려앉았어요. 반쯤 들어왔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남편보다 컸어요. 남편은 다 넣어도 이 정도 안 됐는데, 이건 반만 넣었는데 이 정도야. 더 내려앉았어요. 3분의 2. 깊어. 너무 깊어. 안쪽 깊은 곳까지 닿았어요. 남편은 한 번도 닿지 못했던 곳. 30년 동안 몰랐던 곳. 거기까지 닿았어요. 아, 이런 느낌이었구나. 완전히 채워지는 게 이런 거구나. 마지막까지 내려앉았어요. 끝까지. 완전히. 다 들어왔습니다. 아, 말이 안 나왔어요. 이게, 진짜, 사위의 그것이 내 안을 완전히 채웠어요. 빈틈없이, 꽉, 벽을 미는 느낌.
안쪽을 누르는 느낌. 남편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비교 자체가 안 돼. 이게 진짜 여자의 기쁨이구나. 30년 동안 몰랐어. 남편이 작아서 몰랐던 거야. 이런 느낌이 있는 줄.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위아래로. 사위도 반응했습니다. 아래에서 밀어 올렸어요. 깊어. 더 깊어. 안쪽 끝까지 닿았어요. 콕콕 찌르는 느낌. 남편은 한 번도 못 닿았던 곳. 사위는 매번 닿았어요. 움직일 때마다. 아, 좋아. 너무 좋아. 나도 모르게 신음이 나왔어요. 30년 동안 낸 적 없는 소리. 남편이랑 할 때도 안 났어. 느끼는 척만 했거든. 근데 지금은 진짜야. 진짜로 느끼는 거야. 사위가 허리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래에서, 나도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리듬이 맞았어요. 함께 움직였습니다. 점점 빨라졌어요. 침대가 삐걱거렸습니다. 좋아. 거기 좋아. 사위가 더 세게 움직였어요. 나도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뭔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밑에서부터 뜨거운 게, 아, 이게 뭐야? 이런 느낌 처음이야. 남편이랑은 한 번도 못 느꼈어. 30년 동안 한 번도. 근데 지금 오고 있어. 처음으로. 올 것 같아. 장모님, 저도 같이 가요. 사위가 더 빠르게 움직였어요. 더 깊게, 더 세게. 나는 사위의 가슴에 손을 짚었어요. 허리를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간다. 가. 터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못 느꼈던 것. 진짜 절정. 이게 그거구나. 오르가즘이 이런 거구나. 30년 만에 처음 알았어. 아니, 63년 만에 처음 알았어. 남편이랑은 한 번도 못 느꼈거든. 사위도 절정을 맞았어요. 장모님, 나, 안 해. 괜찮아. 나 폐경했어. 그냥 해. 사위가 마지막으로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터졌습니다. 뜨거운 게 안쪽 깊은 곳에서 쏟아졌어요. 느껴졌습니다. 사위의 것이 내 안에서 가득 채우는 거. 좋아. 둘 다 힘이 빠졌어요. 나는 사위 위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사위가 먼저 말했어요. 장모님, 대단했어요. 나도 30년 만에 처음이야. 이런 느낌. 아니, 30년 동안 이런 느낌은 없었어. 남편이랑은 한 번도 못 느꼈거든. 사위가 놀랐어요. 한 번도요? 응. 남편이 작아서 끝나기 전에 내가 먼저 느낀 적이 없어. 항상 느끼는 척만 했어. 30년 동안. 근데 오늘 처음으로 진짜 느꼈어. 사위 덕분에. 사위가 웃었어요. 저도요. 수진이랑은 10분도 못했는데 장모님이랑은 끝이 없어요. 그리고 수진이는 아파해서 중간에 멈춰야 했는데 장모님은 아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좋아하셨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는 나를 닮아서 골반이 작거든. 이 크기 감당 못해. 근데 나는 나이 먹으면서 좀 넓어졌어. 출산도 했고. 그래서 괜찮아.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딱 좋아. 이 크기가 딱 좋아. 사위가 나를 끌어안았어요. 장모님,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뭐, 벌써? 네. 다시 커졌어요. 느껴졌어요. 내 안에서 사위의 그것이 다시 커지고 있었어요. 아직 안에 들어있는 상태로 다시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젊은 남자는 다르네. 회복이 빨라. 좋아. 한 번 더 하자. 두 번째가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사위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내가 밑에 누웠어요. 사위가 내 다리를 벌렸습니다. 사이로 들어왔어요. 다시 넣었습니다. 다시 들어온 느낌. 여전히 컸어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사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처음부터 빠르게. 깊어. 너무 깊어. 사위가 허리를 썼어요. 깊게, 빠르게, 세게. 침대가 흔들렸습니다. 삐걱삐걱. 나는 사위의 등을 붙잡았어요. 손톱이 박혔습니다. 아, 좋아. 거기, 거기 좋아. 더, 더 세게. 사위가 더 세게 움직였어요. 나도 허리를 들어 맞췄습니다. 함께 움직였어요. 두 번째 절정이 왔습니다. 또 간다. 온몸이 떨렸어요. 사위도 함께 절정을 맞았습니다. 또 안에 뜨거운 게 쏟아졌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사위는 지칠 줄 몰랐습니다. 끝나도 금방 다시 섰어요. 나는 계속 느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남편과 30년 동안 한 번도 못 느꼈는데 사위와 오늘 하루에 5번.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3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3시간. 남편과는 5분도 못 갔는데 사위와는 3시간. 사위가 옆에 누워 있었어요. 둘 다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시트도 젖어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장모님, 대단했어요. 나도 30년 만에 이런 느낌이야. 아니, 30년 동안 이런 느낌은 없었어. 사위 덕분에 처음 알았어. 진짜 여자의 기쁨이 뭔지. 사위가 나를 끌어안았어요. 장모님, 앞으로도 계속해요. 수진이 몰래, 우리만의 비밀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계속하자.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사위 생각, 밤에 잠들기 전에도 사위 생각, 꿈에서도 사위가 나왔어요. 63년 인생에서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할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땐 그냥 괜찮은 사람이라서 결혼했거든요. 사랑이라기보다 조건이 맞아서, 부모님이 좋아하셔서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은 남편이었어요. 성실하고 착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뛰지는 않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 숨이 멎을 것 같은 설렘. 그런 건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사위를 만나기 전까지 병원에 출근했어요. 환자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손에 장갑을 끼면 그날 생각이 났습니다. 장갑을 벗고 사위의 그것을 잡았던 순간, 뜨겁고 단단했던 감촉, 내 안을 채웠던 크기. 환자가 말했어요. 원장님,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 증상 말씀드렸는데요. 아, 죄송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자가 이상하다는 눈으로 쳐다봤어요.
나도 내가 이상했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적 없었어요. 환자 진료하면서 딴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위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간호사 김 선생이 물었습니다. 원장님 요즘 어디 편찮으세요? 왜? 안색이 좀 달라 보여서요. 피곤해 보이시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떨 때는 되게 밝아 보이시고, 그래, 내 뭔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어요. 피곤한 게 아니라 사위 생각에 정신이 없는 거였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거였어요. 사위 생각에 김 선생이 물었습니다. 혹시 좋은 사람 생기셨어요? 뭐, 요즘 화장도 더 하시고 옷도 신경 쓰시잖아요. 혹시 남자친구 생기셨나? 63살에 무슨 남자친구야.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사랑의 나이가 어딨어요. 원장님 아직 예쁘신데 충분히 연애하실 수 있죠. 헛소리 하지 마. 나 일해야 하니까 나가봐. 김 선생이 웃으며 나갔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 좋은 사람이 생기긴 했지. 근데 그게 내 사위야. 말할 수 없잖아. 오후 진료를 마쳤어요. 퇴근 준비를 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엄마. 응? 왜? 오늘 저녁에 집에 안 갈래? 같이 밥 먹자. 가슴이 철렁했어요. 수진이가 뭔가 눈치챈 건가? 왜 갑자기? 그냥 요즘 엄마 못 봤잖아. 태호 오빠도 오래간만에 같이 밥 먹자고. 태호 오빠가? 응. 오빠가 먼저 말했어. 장모님 요즘 못 뵀는데 같이 저녁 먹자고. 사위가 먼저 말했다고? 무슨 생각이지? 알았어. 갈게. 사위네 집으로 갔습니다. 저녁 7시 사위네 집에 도착했어요. 수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왔어? 어서 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위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장모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눈이 마주쳤어요. 사위가 살짝 웃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알 수 있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수진이가 옆에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눈을 피했습니다. 수진아, 뭐 도와줄 거 있어? 아니야. 엄마는 앉아 있어. 내가 다 할게. 수진이가 부엌으로 갔어요. 거실에 사위와 둘이 남았습니다. 사위가 속삭였어요. 보고 싶었어요. 장모님, 조용히 해. 수진이 들어. 사위가 웃었어요. 안 들려요. 부엌에서 물소리 나잖아요. 그래도 조심해. 네, 알겠어요. 근데 진짜 보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로 매일 생각났어요. 나도. 다음에 언제 만나요? 모르겠어. 기회 봐서.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릴게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이가 요리를 했어요. 된장찌개랑 불고기. 수진이 요리 솜씨가 늘었네. 그래. 태호 오빠가 맨날 맛없다고 해서 요즘 요리 공부 중이야. 사위가 말했어요. 요즘 많이 나아졌어. 예전엔 진짜 못했는데. 오빠가 너무해. 내 앞에서 그런 말 하면 어떡해. 사실인데 뭐. 나는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습니다. 수진이랑 사위가 부부처럼 대화하는 게 이상하게 거슬렸어요. 질투? 내가 질투를 하고 있는 건가? 딸의 남편한테? 미친 거 아니야? 정신 차려, 박명숙.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병원은 어때? 바쁘지? 뭐, 그냥 그래. 환자 많아? 요즘은 좀 줄었어. 겨울이라 그런가? 사위가 말했어요. 저 다음 주에 병원 가려고요. 정기검진.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끔 가야지. 전립선은 관리 잘해야 한대. 사위가 나를 봤어요. 장모님이 잘 관리해 주시잖아요. 그렇지. 잘 관리해 줘야지. 이중적인 의미였어요. 수진이는 모르겠지만 우리 둘만 아는 밤 9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났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그냥 여기서 자고 가. 늦었는데 뭘 가. 아니야. 집에 가야지. 내일 병원도 있고. 그래. 그럼 오빠가 모셔다 드려. 됐어.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사위가 일어났어요. 가시죠. 장모님,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다녀와. 조심해서. 사위차에 탔어요. 둘만 남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뭐가? 장모님 앞에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손도 못 잡고,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수진이 있으니까. 알아. 나도 힘들었어. 다음에 언제 만나요? 다음 주에 병원 오겠다고 했잖아. 그때 봐. 병원에서는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직원들 있고, 진료 시간 끝나고 와. 직원들 퇴근하면. 알겠어요. 차가 내 아파트 앞에 섰어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뭐? 사위가 손을 뻗었어요. 내 손을 잡았습니다. 보고 싶을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나도. 사위가 내 손을 입술에 가져갔어요. 손등에 키스했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그래. 차에서 내렸어요. 사위가 떠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일주일. 길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수진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사위를 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숨겨야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이게 우리의 비밀이니까. 수진이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장모와 사위 사이인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짜릿했습니다. 비밀 연애, 아무도 모르는 관계, 이 나이에 이런 걸 경험하다니. 다음 날 병원에서 일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사위였습니다. 여보세요? 장모님, 장모님 저예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환자 있어. 나중에 전화해. 알겠어요. 죄송해요. 끊었습니다. 간호사 김 선생이 물었어요. 누구예요? 응? 아무도 아니야. 광고 전화야.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점점 거짓말에 능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위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장모님, 수진이 다음 주 화요일에 야근이래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만날 수 있어요? 어디서? 저희 집에 오시면 안 돼요? 밥 해드릴게요. 네가 밥을? 못하지만 시켜 먹으면 되죠. 웃었어요. 알았어. 화요일에 갈게. 기다릴게요.
장모님, 화요일이 왔습니다. 저녁 6시 사위네 집에 갔어요. 사위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모님, 집에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닫자마자 사위가 나를 끌어안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나도. 입술이 닿았습니다. 뜨거운 키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9시쯤 온다고 했지만 일찍 끝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했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사위가 시킨 치킨, 맥주도 마셨어요. 둘이서 손잡고 가끔 키스하고 연인 같았어요. 장모와 사위가 아니라 그냥 연인. 8시쯤 됐을 때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다음에 진짜 시간 내요. 밤새 같이 있고 싶어요. 나도. 하지만 기회가 있어야지. 수진이 출장 가면요. 그때 장모님 집에 갈게요. 알았어. 기다릴게. 8시 반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수진이가 9시에 온다고 했으니까 들키면 안 되니까 조심, 또 조심. 며칠 후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다음 주에 서울 출장이야. 심장이 뛰었습니다. 출장? 며칠? 3박 4일. 월요일에 가서 목요일에 와. 속으로 환호했어요. 3박 4일. 사위와 3박 4일. 마음껏 할 수 있어. 그래, 고생이네. 태호 오빠 밥 좀 신경 써줘. 혼자 있으면 라면만 먹을 거야. 알았어. 밥 해줄게.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었어요. 바로 사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출장이래. 답장이 바로 왔어요. 진짜요? 응. 그럼 그때 장모님 집에 가도 돼요? 당연하지. 3박 4일이야. 세상에. 3박 4일이요? 기다릴게요. 너무 기대돼요. 장모님, 나도 기대됐어요. 3박 4일. 사위와 단둘이. 처음 그날처럼 마음껏 할 수 있어. 월요일 아침. 수진이가 서울로 떠났어요. 사위가 배웅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수진이 출발했어요. 오늘 저녁에 가도 돼요? 7시에 와.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하루가 안 갔어요. 병원에서 일하는데 시간이 너무 느렸습니다. 시계를 자꾸 봤어요. 아직 11시, 아직 2시, 아직 4시, 빨리 7시가 됐으면 진료가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비를 했어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사위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갈비찜,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 그리고 나도 준비했어요. 샤워를 했습니다. 온몸을 깨끗이 향수도 뿌렸어요. 10년 만에 쓰는 향수, 남편 살아있을 때도 잘 안 썼던 것, 옷도 신경 썼습니다. 원피스를 입었어요. 집에서 입기엔 좀 예쁜 것, 속옷도 레이스 세트, 그날 입었던 것, 거울을 봤어요. 63살, 주름도 있고 처진 곳도 있어.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예쁘다고 했잖아. 수진이보다 좋다고 했잖아. 오늘은 더 예쁘게 보이고 싶었어요.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와인 한 병과 꽃다발을 들고. 꽃? 특별한 날이니까요.
사위가 들어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닫자마자 사위가 나를 끌어안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장모님, 나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입술이 닿았어요. 뜨거운 키스, 혀가 엉켰습니다. 침이 섞였어요. 사위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어요. 끌어당겼습니다. 몸이 밀착됐어요. 사위의 아래가 느껴졌습니다. 이미 커져 있었어요. 나도 젖기 시작했어요. 한 달 동안 제대로 못했으니까, 병원에서 짧게 만나기만 했으니까, 오늘은 밤새 할 수 있어. 잠깐, 밥 먼저 먹자. 식으면 맛없어. 배고프지? 장모님이 더 배고파요. 밥 말고 장모님이요. 웃었어요. 참아. 밥 먼저. 힘써야 하잖아. 사위가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식탁에 앉았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와인도 마셨어요. 사위가 요리를 칭찬했습니다. 장모님 요리 진짜 맛있어요. 매일 이렇게 먹고 싶다. 매일? 수진이 있잖아. 수진이는 요리 잘 못하잖아요. 장모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웃었어요. 안 돼. 들키면 어떡해. 농담이에요. 하지만 진심 반이에요. 와인을 더 마셨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취기가 올랐습니다. 사위를 바라봤어요. 잘생겼네. 내 사위인데. 지금은 내 남자야. 밥 다 먹었지? 네. 그럼 이제. 사위가 일어났어요. 내 손을 잡았습니다. 방으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가 있었습니다. 넓은 침대. 남편이랑 쓰던 것. 남편 죽고 나서 혼자 썼어요. 10년 동안. 오늘은 혼자가 아니야. 사위가 나를 침대에 앉혔어요. 앞에 섰습니다. 내 원피스 지퍼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등을 따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원피스가 벗겨졌습니다. 레이스 속옷이 드러났어요. 사위가 숨을 삼켰어요. 예쁘다. 장모님, 진짜 예뻐요. 사위도 옷을 벗었어요. 셔츠를 벗었습니다. 탄탄한 상체가 드러났어요. 바지도 벗었습니다. 속옷 위로 불룩하게 솟아 있었어요. 이미 완전히 선 상태. 사위가 속옷을 벗었습니다. 그것이 드러났어요. 한 달 만에 다시 보는 것. 여전히 대단했어요. 크고, 굵고, 단단하고, 세상에. 다시 봐도 놀라워. 사위가 내 옷을 벗겼어요. 완전히 벗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사위가 내 위로 올라왔습니다. 장모님, 너무 예뻐요. 사위의 입술이 내 목에 닿았어요. 어깨, 가슴, 배,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사위의 손이 내 다리 사이로 갔어요. 젖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다렸으니까. 장모님, 많이 젖었네요. 조용히 해. 창피하게. 창피할 거 없어요. 저도 이래요. 사위의 그것이 내 입구에 닿았어요. 뜨거웠습니다. 들어가요. 장모님, 응, 들어와. 사위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아, 한 달 만에. 이 느낌, 채워지는 느낌, 안쪽 깊은 곳까지. 남편과는 비교도 안 돼. 완전히 다른 세계.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위도 반응했습니다. 함께 움직였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30분, 1시간. 끝이 없었어요. 한 번,
2번, 3번, 절정이 왔어요. 매번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사위도 절정을 맞았습니다. 안에 뜨거운 게 쏟아졌어요. 둘 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잠시 쉬었어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한 번 더 해요. 벌써? 네. 다시 섰어요. 느껴졌습니다. 내 허벅지에 닿은 것, 다시 단단해져 있었어요. 젊은 남자는 다르네. 회복이 빨라. 좋아. 한 번 더 하자. 두 번째가 시작됐어요. 이번엔 내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위 위에 앉았어요. 다시 넣었습니다. 아, 내가 움직였어요. 위아래로. 내가 원하는 깊이로. 내가 원하는 속도로. 사위가 내 허리를 잡았습니다. 리듬을 맞췄어요. 좋아. 이 자세도 좋아. 두 번째 절정. 세 번째 절정. 우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새벽 2시쯤 됐을 때 드디어 멈췄습니다. 둘 다 지쳤어요.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시트도 엉망이었어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몇 시간 한 거예요? 모르겠어. 5시간? 6시간? 세상에. 처음이에요. 이렇게 오래 한 거. 나도. 남편과는 5분도 못 갔는데. 사위와는 6시간. 사위가 나를 끌어안았어요. 장모님, 아직 3일 남았어요. 그러네. 아직 3일. 내일도 할 거예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그래. 하자. 마음껏. 사위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10년 만에 누군가 품에서 자는 거예요. 따뜻했어요.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어요. 사위가 옆에 있었습니다. 아직 자고 있었어요.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잘생겼네. 10년 전 수진이가 데려왔을 때 괜찮은 사위라고 생각했어. 근데 이렇게 될 줄이야. 사위가 눈을 떴어요. 장모님, 잘 잤어요? 응. 사위 덕분에. 사위가 웃었어요. 아침부터 해도 돼요? 뭐, 배고프거든요. 장모님이 밥 먼저 먹자. 힘이 있어야 하잖아. 알겠어요. 아침을 먹었어요. 간단하게. 토스트랑 커피. 밥 먹고 나서 또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에 또 한 번, 밤에 2번, 하루에 5번. 끝이 없었어요. 3박 4일. 우리는 거의 집 밖에 안 나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밥 먹고, 밥 먹고 나면 침대로, 점심때쯤 일어나서 또 밥 먹고, 밥 먹고 나면 또 침대로, 저녁도 마찬가지. 밤이면 밤새. 쉴 틈이 없었어요. 아니, 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참았으니까 그 보상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대로 살면 안 돼요? 뭐, 매일 이렇게 장모님이랑. 미쳤어? 수진이 있잖아. 알아요. 하지만 장모님이랑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수진이랑은 이렇게 안 돼요. 나도 행복해. 하지만 안 돼. 우리 관계는 비밀이야. 아무도 모르게. 들키면 끝이야. 알아요. 알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장모님이 너무 좋아서. 나도 사위가 좋아. 하지만 현실은 현실이야. 우리는 조심해야 해.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장모님 말이 맞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하지만 이 3박 4일은 우리 거예요. 누구도 방해 못해요. 그래, 이 3박 4일은 우리 거야. 마음껏 즐기자. 셋째 날 밤, 침대에 누워서 얘기했어요. 사위가 물었습니다. 장모님, 후회해요? 저랑 이렇게 된 거. 후회?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는 없어. 진짜요? 응. 사위 덕분에 다시 여자가 된 것 같아.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 다시 느끼게 해줬잖아. 고마워. 장모님, 저도 고마워요. 장모님 덕분에 제대로 된 관계가 뭔지 알았어요. 수진이랑은 한 번도 못 느꼈던 거요. 수진이한테는 미안하지? 솔직히요. 미안하긴 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나도 딸한테 미안해. 근데 멈출 수가 없어. 우리 나쁜 사람이에요? 글쎄,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확실해.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해. 저도요. 사위가 나를 끌어안았어요. 장모님, 내일이면 끝나요. 알아. 아쉬워요. 나도. 다음에 또 이런 기회 만들어요. 그래. 기회 되면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어요. 밤새 아껴 쓰듯이 천천히 깊게 목요일 아침 수진이가 돌아오는 날 사위가 떠나야 했어요. 아쉬웠습니다. 3박 4일이 꿈처럼 지나갔어요. 장모님,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래, 기회 되면 사위가 나를 안았어요. 마지막 키스를 했습니다. 보고 싶을 거예요. 장모님, 나도. 사위가 떠났어요.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아직 사위 냄새가 났습니다. 3박 4일.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63살에 이런 경험을 하다니. 죽기 전에 한 번은 제대로 살아봤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시트를 빨았어요. 방을 정리했습니다. 흔적을 지웠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수진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이따 저녁에 가도 돼? 태호 오빠랑 같이. 그래. 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해. 장모와 사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연기해야 해. 3박 4일이 끝났어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어요. 그 3박 4일을 경험한 후 일상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사위를 보고 싶었어요. 만지고 싶었어요. 함께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돌아왔으니까 조심해야 했습니다. 저녁에 수진이랑 사위가 왔어요. 내 아파트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진이가 출장 얘기를 했어요. 엄마, 서울 진짜 피곤했어. 회의가 얼마나 많았는지. 고생했네. 태호 오빠 밥은 잘 챙겨줬어? 응, 갈비찜 해줬어. 역시 엄마가 최고야. 오빠 엄마 밥 맛있었지? 사위가 대답했어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장모님 요리가 최고예요. 눈이 마주쳤어요. 사위가 살짝 웃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알 수 있게, 속으로 밥만 먹은 게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수진이가 눈치채면 안 되는데, 엄마, 왜 얼굴이 빨개? 응? 아, 술 좀 마셔서 그래. 엄마 요즘 술 자주 마시네. 뭐? 가끔 위기를 넘겼어요. 조심해야 해. 표정 관리.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수진이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사위와 둘이 남았어요. 사위가 속삭였습니다. 장모님, 보고 싶었어요. 조용히 해. 수진이 들어. 안 들려요. 물소리 나잖아요. 그래도 조심해. 3박 4일 너무 좋았어요. 또 하고 싶어요. 나도. 하지만 기회를 기다려야지. 언제요? 몰라. 수진이 출장 가면 빨리 갔으면 좋겠다. 조용히 해. 온다. 수진이가 돌아왔어요. 우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각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뭐해? 왜 이렇게 조용해? 그냥 TV 보고 있었어. 아, 그래. 수진이가 우리를 번갈아 봤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눈빛. 하지만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밤 10시. 수진이랑 사위가 집으로 갔어요.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이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장모와 사위 사이인 척 연기해야 했습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짜릿했습니다. 비밀 연애, 아무도 모르는 관계, 이 나이에 이런 걸 경험하다니. 며칠 후 병원에서 일하는데 사위가 왔어요. 진료 시간 끝나고 직원들 퇴근한 후 안쪽 방에서 만났습니다. 장모님, 보고 싶었어요. 나도. 사위가 나를 안았어요. 키스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못했어요. 오늘은 짧게 만나야 해. 30분만. 왜요? 수진이가 이상하게 생각해. 병원에 오래 있는 거 2시간, 3시간씩. 그래요? 응. 물어보더라. 검진이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뭐라고 하셨어요? 검사가 복잡해서 그렇다고 했어. 근데 완전히 믿는 것 같지는 않아. 어떡해요? 당분간 조심하자. 병원에서는 짧게만 만나고. 알겠어요. 사위가 아쉬운 표정이었어요. 나도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들키면 안 되니까. 일주일 후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응? 왜? 요즘 태호 오빠 좀 이상해. 심장이 철렁했어요. 뭐가 이상한데? 모르겠어.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어떻게? 기분이 너무 좋아 보여. 맨날 웃어. 노래도 흥얼거리고. 그게 이상한 거야?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너무 좋아 보이니까 이상해. 전에는 맨날 피곤해하고 짜증내고 그랬잖아. 요즘은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전립선 나아서 그런가 보지. 건강하니까 기분 좋은 거야. 그런가? 수진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엄마. 응. 오빠가 요즘 엄마 병원에 자주 가더라. 일주일에 2~3번씩 정기 검진 받으러 간다고 했잖아. 근데 전립선 다 나았잖아. 왜 그렇게 자주 가? 예방 차원이야. 전립선은 관리 잘해야 하거든. 제발 하면 안 되니까. 그래. 수진이 목소리가 의심스러웠어요. 근데 엄마, 왜? 오빠가 병원 다녀오면 기분이 더 좋아져. 건강관리 잘하니까 기분 좋은 거지. 그런가?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눈치채기 시작한 거야. 위험해. 조심해야 해. 그날 밤 사위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이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 뭐래요? 내가 병원 다녀오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어떡해요? 태도 조심해. 너무 좋아 보이면 안 돼. 표정 관리해. 알겠어요. 힘들겠지만
장모님 만나면 자연스럽게 좋아지거든요. 나도 그래. 하지만 숨겨야 해. 우리 관계를 지키려면. 네, 조심할게요. 며칠 후, 사위네 집에 밥 해주러 갔어요. 수진이가 야근이라고 해서 사위랑 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 먹고 거실에서 손잡고 있었어요. TV를 보는 척, 실제로는 서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내 손을 잡았어요. 손가락을 깍지 꼈습니다. 장모님, 보고 싶었어요. 나도. 오늘은 얼마나 있을 수 있어요? 수진이가 9시에 온다고 했어. 8시 반까지는 있을 수 있어. 사위가 나를 끌어당겼어요. 안았습니다. 입술이 닿으려는 순간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삐빅.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 수진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9시라고 했잖아. 아직 8시도 안 됐는데. 빨리. 떨어져. 사위와 황급히 떨어졌어요. 소파 양쪽 끝에 앉았습니다. TV를 쳐다봤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왔어? 응. 밥 해주러 왔어. 수진이가 거실로 왔어요. 우리를 봤습니다. 뭐해? 그냥 TV 보고 있었어. 수진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분위기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 모르겠어. 뭔가. 그냥 TV 보고 있었어. 그러던 차에 내가 온 거지. 일찍 왔네. 응. 일이 빨리 끝나서 나는 억지로 웃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조금만 늦게 떨어졌으면 들킬 뻔했어. 정말 위험했어요. 수진이가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마시러. 사위가 나를 봤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위험했어요. 응. 조심해야 해. 더 조심해야 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오늘 정말 위험했어. 조금만 늦게 떨어졌으면 들킬 뻔했어. 수진이가 5분만 일찍 왔어도 우리가 키스하는 걸 봤을 거야. 그러면 끝이야. 모든 게 끝나. 가족 관계도, 사위와의 관계도 다 끝나. 조심해야 해. 더 조심해야 해. 사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위험했어. 당분간 조심하자. 알겠어요. 죄송해요. 내 잘못 아니야. 우리 둘 다 조심해야 해. 네. 더 조심할게요. 며칠 후 병원에서 일하는데 수진이가 왔어요. 예고 없이. 엄마. 수진아? 웬일이야? 점심시간이라 왔어. 같이 밥 먹자. 그래. 잠깐만. 진료 마무리하고 진료실 옆 안쪽 방을 슬쩍 봤어요. 사위는 없었습니다. 오늘 안 오기로 했거든요. 다행이야. 수진이랑 밥을 먹으러 나갔어요.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응. 태호 오빠 병원 여기 자주 오지? 응. 왜? 오빠가 병원에서 뭐해? 전립선 검진. 그거 뭐 오래 걸려? 왜? 오빠가 병원에서 오래 있더라고. 2시간, 3시간씩. 검진이 그렇게 오래 걸려? 심장이 덜컥했어요. 2시간, 3시간. 그건 검진 시간이 아니야. 그건 우리가. 검사가 좀 복잡해서 여러 가지 해야 하거든. 그렇구나.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뭔가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완전히 믿는 것 같지 않았어요. 엄마. 왜? 오빠가 요즘 엄마한테 잘해? 응? 뭔 소리야?
그냥 오빠가 엄마 얘기 자주 해서 장모님 요리 맛있다. 장모님 좋다. 그런 얘기. 사위가 장모한테 잘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너무 자주 얘기해서 그냥 고마워서 그런 거겠지. 전립선 치료해줬잖아. 그런가. 수진이가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의심하고 있어. 확신은 없지만 뭔가 느끼고 있어. 위험해. 정말 위험해. 그 후로 더 조심했어요. 병원에서 만나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1시간 이상은 안 됐어요. 30분, 40분. 짧게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끝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손잡고, 안고, 키스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답답했어요. 3박 4일을 경험하고 나니 이 정도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수진이가 의심하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했습니다. 사위도 태도를 조심했어요. 수진이 앞에서 너무 좋아 보이지 않게 피곤한 척도 하고 짜증내는 척도 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좋아하지 않는 척 해야 하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관계를 지키려면 1달이 지났어요. 수진이의 의심이 좀 가라앉은 것 같았습니다. 사위가 연기를 잘했거든요. 피곤한 척, 짜증내는 척, 예전처럼. 수진이가 전화했어요. 엄마, 오빠 요즘 다시 예전 같아졌어. 뭐가? 피곤해하고 짜증내고 예전처럼. 건강이 안 좋은가 보네. 전립선은 괜찮은 거 맞지? 응, 완치됐어. 그럼 왜 그러지? 스트레스인가? 직장 생활 힘들잖아. 그런가 보지. 그런가. 전화를 끊었어요. 사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연기 잘하고 있네. 수진이가 다시 예전 같아졌다고 해. 힘들어요. 장모님 앞에서는 웃고 싶은데 수진이 앞에서는 짜증내야 하니까 조금만 더 참아. 의심이 풀리면 다시 만날 수 있어.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2달이 지났어요. 수진이의 의심이 완전히 풀린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았어요. 사위가 병원에 자주 가는 것도 그냥 건강관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조금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일주일에 1~2번, 진료 끝나고 직원들 퇴근한 후 예전보다는 짧게, 하지만 만나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다음 달에 부산 출장이야. 심장이 뛰었습니다. 출장? 며칠? 4박 5일. 4박 5일? 응. 길지? 힘들겠다. 속으로 환호했어요. 4박 5일. 3박 4일보다 하루 더 길어. 태호 오빠 밥 좀 신경 써줘. 알았어. 걱정 마. 전화를 끊었어요. 바로 사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이 다음 달에 부산 출장이래. 4박 5일. 답장이 바로 왔어요. 진짜요? 4박 5일이요? 응. 세상에. 3박 4일보다 하루 더 길어요. 응. 기다릴게요. 장모님, 너무 기대돼요. 다음 달. 수진이가 부산으로 떠났어요. 사위가 내 아파트로 왔습니다. 4박 5일. 저번보다 하루 더 마음껏 할 수 있어. 사위가 들어오자마자 안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장모님, 나도 얼마나 기다렸는지.
입술이 닿았습니다. 뜨거운 키스. 방으로 갔어요. 4박 5일이 시작됐습니다. 그 4박 5일 동안 우리는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처음으로 진지하게 사위가 물었습니다. 장모님, 우리 앞으로 어떡해요? 무슨 말이야? 이렇게 숨기면서 사는 거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수진이한테 들키면 끝이니까. 수진이랑 이혼하면. 미쳤어? 그게 무슨 말이야? 장모님이랑 살고 싶어서요. 사위가 진지했어요. 놀랐습니다. 그건 안 돼. 수진이가 너무 충격받을 거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사위가 장모랑 사귄다고 손가락질 받을 거야. 상관없어요. 장모님만 있으면.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수진이 충격. 주변 시선. 내 직장 생활도 힘들어질 거야. 그런 감수하면서까지 할 필요 없어.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대로가 좋아. 비밀로. 아무도 모르게. 수진이 출장 가면 만나고 병원에서 짧게 보고. 그게 우리한테 맞는 방식이야. 그걸로 충분해요? 장모님? 충분하지 않지.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현실이니까. 사위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장모님 말이 맞아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래. 우리는 지금 이대로. 비밀로. 아무도 모르게. 그게 우리한테 최선이야. 4박 5일이 끝났어요. 수진이가 돌아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조심하면서, 숨기면서, 우리만의 비밀을 지키면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계속됐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병원에서 짧게, 수진이 출장 가면 길게, 들키지 않게, 조심하면서. 수진이는 여전히 모릅니다. 가끔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지만 확신은 없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연기를 잘했으니까. 어느 날 병원에서 사위와 함께 있을 때 사위가 물었어요. 장모님, 후회해요? 뭘? 저랑 이렇게 된 거요.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후회? 후회는 없어. 진짜요? 응. 사위 덕분에 다시 여자가 된 것 같아.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 다시 느끼게 해줬잖아. 고마워. 장모님, 저도 고마워요. 장모님 덕분에 제대로 된 관계가 뭔지 알았어요. 수진이랑은 한 번도 못 느꼈던 거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낮에는 장모와 사위, 밤에는 우리만의 비밀. 수진이는 여전히 모릅니다. 모르는 게 좋아. 모르는 게 다 행복해. 이 이야기에 정답은 없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는 63살에 다시 여자가 됐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이 감정. 사위 덕분에. 잘못된 일이라는 거 알아요. 딸의 남편이잖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후회하냐고요? 아니요. 후회 안 해요. 죽기 전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다시 여자로 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들키면 끝이겠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우리만의 비밀을 지킬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균형이에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한테는 맞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작가의 느낀 점. 이 이야기를 쓰면서
계속 한 가지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로만 살아온 여자가 마지막으로 여자로 살고 싶다면 그건 죄일까? 처음에는 자극적인 장모 사위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비뇨기과 의사 장모, 전립선 문제로 찾아온 사위, 30년 경력 베테랑이 처음 보는 충격적인 크기. 하지만 쓰면 쓸수록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전문가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한 여자의 결핍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명숙은 특별한 악인이 아닙니다. 63살 30년간 비뇨기과 의사로 살았고 10년을 홀로 견뎌온 여자. 수천 명의 남자를 봤지만 정작 자신은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 없었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평균이었고 30년 동안 느끼는 척만 해왔습니다. 여자로서의 감정은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63살이니까. 폐경도 했으니까. 하지만 사위의 그것을 본 순간 10년간 잠들어 있던 여자가 깨어났습니다. 김태호도 마찬가지입니다. 42살, 아내와 1년째 각방을 쓰는 남자. 너무 커서 매번 아내가 아파하고 한 번도 제대로 끝까지 가본 적 없는 불만족. 장모님은 달라요. 제 크기를 다 받아주셔요. 처음으로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성적 궁합이라는 건 사랑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한 이유는 이 세 사람이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을 법한 현실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일에 치여 배우자를 돌보지 못하는 딸, 성적 불만족을 말하지 못하고 참는 사위, 나이 들어서도 여자로 살고 싶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장모. 분명 잘못된 일이고 누가 봐도 비난받을 관계입니다. 딸의 남편이잖아요. 그럼에도 두 사람은 말합니다. 후회는 없다. 이게 내 선택이다. 저는 이 대본을 통해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평생 전문가로만 살아온 여자가 마지막으로 여자로 살고 싶다면 그건 죄악일까요? 나이 들어서도 성적 만족을 원하는 건 잘못된 걸까요? 30년간 못 느꼈던 걸 63살에 처음 느꼈다면 그걸 멈출 수 있을까요? 남편과 30년 살면서 한 번도 못 느꼈는데 사위와 한 번에 5번을 느꼈다면 그게 과연 그 여자만의 잘못일까요?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야. 어떻게 딸의 남편을, 나이가 몇인데. 하지만 정작 그 입장이 되어본 적은 없습니다. 30년간 느끼는 척만 하며 살아온 여자의 허무함. 10년간 혼자 잠들며 버텨온 밤들의 외로움. 63살에 처음으로 진짜 여자가 된 그 순간의 짜릿함. 그걸 경험해보지 않고 쉽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관계가 사랑인지 단순한 육체적 위안인지 아니면 30년간 억눌렸던 것에 대한 보상인지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들이 서로를 통해 살아있음을 느꼈다는 사실입니다. 박명숙은 말했습니다. 죽기 전에 한 번은 제대로 살아봤다. 그런 느낌이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딸의 남편, 10년 전 수진이가 데려온 바로 그 사위.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63살이 되었을 때 마지막 기회가 온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30년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걸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느꼈다면 그래도 도덕을 지킬 수 있을까요? 행복하다는 감정 하나만으로 잘못된 선택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변호하려는 대본이 아닙니다. 다만 흔들리는 인간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결핍이 있고 욕망이 있고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겠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장모님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나요? 사위는 잘못이 없는 걸까요? 수진이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 편하게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숨겨진 이야기를 듣는 공간입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듣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후회 없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